예, 제230장 배선 및 조명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절 저압-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저압-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서 저압-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을 해라는 겁니다. 물론 동등 이상 규격이 되는 전선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옥내 배선의 기본 전선의 규격 2.5 스퀘어 해서. 자,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스퀘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완화 규정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전광 표시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로 또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와 같은 것은 일단 소세력 회로가 되겠습니다. 제어 회선. 그러면은 이 규격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1.5 스퀘어 이상의 연동 선을 사용하더라. 전광 표시 장치 등 제어 회로에서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인 것은 2.5 스퀘어 이상을 해야 가능하나 전광 표시 장치와 제어 회로와 같이 이 전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인 1.5 스퀘어의 연동선이 1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는요, 이와 같이 옥내 배선 공사에서 수행하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보시면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 몰드 공사, 금속 덕트 공사, 플로우 덕트 공사, 셀룰러 덕트 공사까지 여기서 특히 여기서 플로우 덕트 공사나 셀룰러 덕트 공사는 은폐되어서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의 공사죠. 공사까지 1.5 스퀘어의 전광 표시 장치와 제어 회로의 배선이 1.5 스퀘어로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다심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은 0.75 스퀘어의 다심 케이블 혹은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0.75 스퀘어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코드와 캡타이어 케이블 해서 0.75 스퀘어의 코드와 캡타이어 케이블, 요건 다심 케이블이에요. 여러 심이 있는, 그러나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리프트 케이블.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는 이런 리본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리본 타입 케이블.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케이블을 리프트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케이블인 경우에는 2.5 스퀘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성선의 단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성선 단면적이 최소한 선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된다. 중성선 단면적이 선도체
우선 선도체 단면적, 선도체 단면적이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 첫 번째 보시면은 이선식 단상회로, 두 번째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가 16스퀘어, 그리고 알루미늄 선이 25스퀘어 이상인 다상 회로에서는 적어도 선도체 중성선이 선도체 규격에서 구리 16스퀘어, 알루미늄선 25스퀘어의 다상 회로인 경우에 아래 규격인 경우에서는 선도체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고조파,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의 홀수배, 기수차 고조파, 고조파의 전류가 종합 고조파 외역률 15에서 33% 이상인 삼상회로인 경우에는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요 규정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조파에서는 뭐 이런 규정도 있네요. 15에서 33%의 고조파의 함유 이상일 경우에는 상도체 이상을 중성선의 단면적으로 해야 된다. 다음 제2절 나전선 사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옥내 배선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외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래서 첫 번째 애자공사. 애자공사에서 어떤 공사냐, 모든 애자공사에는 다 나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온도가 높아서 절연 물질이 타버리는 경우, 두 번째 부식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해서 절연 물질이 부식이 되는 이런 곳 해서 전기로 전선 피복에 부식이 되는 장소, 세 번째 버스덕트. 버스덕트에 보면은 이 덕트 안에 이 도체가 동대로 되어 있어요. 동대로 되어 있어. 이 나도체예요. 나도체. 버스덕트. 그리고 라이팅 덕트. 라이팅 덕트에는 이 L1, L2 전선 자체가 이게 나도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나도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버스덕트 공사와 라이팅 덕트에서는 아예 제조 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나도체 상태로. 그리고 이동 기중기, 자동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저압 기기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촉전선. 접촉전선은 접촉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피복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전선의 사용 제한, 나종선은 옥내 배선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그 예외, 제한의 예외 규정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절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은,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은 규격이 어떻게 되냐 해서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은 여기 있네요.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한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대지 전압을 물어보면은 300V 이하예요. 사용 전압을 물어본다면은 400V 이하입니다. 그런데 100%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한 80%에서 90%는 이게 준용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특수 설비 쪽에 가면은 이제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 규정은 어디에서 있느냐? 이게 있네요.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보시면은 사용 전압은 400V 이하.
그래서 대지전압은 300V 이하,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제5절 배선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방법의 분류가 KC 개정이 되면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전선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3개입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겠죠. 전선관 공사가 아닌 것은 전선관 시스템, 여기서 전선관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전선관은 원형인 이런 관을 말해요. 파이프 형태. 그래서 재질이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관. 금속입니다. 금속관. 이게 잘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 동대를 반포씩 겹쳐서 나선형 형태로 감아 놓은 것이 바로 가요 전선관이죠. 잘 구부려집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에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뚜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가 베이스와 캡으로 되어 있죠. 베이스, 이런 베이스와 위에 뚜껑에 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베이스 부분에 절연 전선을 수용을 하고 캡으로 덮어두는 것이 몰딩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 그러면 금속으로 된 이 황동이나 이와 같은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금속 몰드, 그리고 금속 트렁킹 공사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더라. 케이블 덕팅 시스템, 이것은 케이블 덕트, 금속 덕트, 플로우 덕트, 셀룰러 덕트. 플로우 덕트와 셀룰러 덕트는 특히나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이제 매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자 공사,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케이블 트레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그리고 케이블 공사에서 케이블을 그대로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파워 트랙 시스템이라고 또 하나가 있죠. 파워 트랙 시스템. 자, 이게 라이팅 덕트입니다. 라이팅 덕트. 자, 이전에는 덕팅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것이 파워 트랙 시스템으로 재분류가 됐더라라고 해서 배선 설비 공사의 분류 또는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수용과 설비의 전압 강화 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과 설비의 전압 강화 규정이 KC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거리별로가 아니라 저압 수전하는 경우와 고압 수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명과 기타로 구분이 돼서 저압 수전인 경우에 조명은 3%, 그리고 기타는 5%, 고압 수전하는 경우에는 전압이 높으니까 전압 강화도 조금 더 크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 그리고 8%, 3%, 5%, 6%, 8%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규정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절연물 종류에 의한 허용 온도, 최고 온도예요. 최고 하지 글자를 여기다가 붙이지 않더라도 허용 온도가 최고 온도예요. 그래서 화재나 전기적 특성, 화재를 방지하고 전기적 특성을 지킬 수 있는 최고 온도가 허용 온도예요. 허용 온도에서 보시면은 열 가소성 물질 폴리염화 비닐, 즉 비닐유는 70도, 폴리염화 비닐, 일반 비닐은 60도예요.
그래 VV 케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허용 온도가 60도, 그래도 폴리염화 비닐을 사용할 경우에는 70도였고, 자, 이것을 분자의 구조를 망상 구조로 크로스드 링크 구조로, 그냥 가교, 우리말로 하면은 가교란 말이 들어 있으면은 다시 허용 온도가 강화가 돼 가지고 90도,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폴리염화 비닐이라든가 폴리에틸렌 절연을 할 경우에는 허용 온도가 70도인데 가교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90도로 이 허용 온도가 높아진다. 70도, 90도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70도에서 90도로 올라가면은 엄청, 그렇죠, 몇 퍼센트가 되나요? 엄청 이게 강화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6절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수지관 공사는 이 옥내 배선 공사에서 기준이 되는 공사로 기본되는 이 규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설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데 OW 전선 제외. 그래서 OW 전선이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연선 사용이 기준이더라. 단 구리선 10스퀘어 이하나 구리, 그리고 16스퀘어 이하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제외,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접속점이 관내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이 관내에, 자, 이 규정은 전선관 공사, 전선을 수용을 하는 이런 전선관 공사의 공통 규정이 되더라. 공통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10스퀘어, 구리인 경우에 10스퀘어 이하는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나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시면 합성수지관 부속품 시설에서도 관 상호관, 관 박스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외경의 1.2배, 숫자가 또 들어가네요. 관 바깥 지름의 1.2배,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0.8배. 자, 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지점 간의 이격거리가 1.5m, 합성수지관은 지지점 간의 이격거리가 1.5m.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관의 접속에서 접속 시 삽입 깊이, 외경의 1.2배. 자, 관 접속할 때는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커플링을 사용을 해서 이 커플링에서 삽입 깊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커플링이에요. 커플링인데 커플링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깊이가 외경의 1.2배. 본딩 할 때 이 표면에 본드를 바를 경우에는 0.8배더라. 그리고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석 장치를 할 것. 자, 이런 것들 다 공동 규정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합성수지관 공사에서의 시설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7절 금속관 공사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관 공사에서도 보시면은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요. 옥외용 비닐 OW 전선 사용을 제외하고 전선은 연선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10스퀘어와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관 안에 접속점이 관내에 접속점은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금속관 공사의 새로운 규정, 그때 뭐 오특이죠, 오특. 자, 관을 접속할 때 나사산의 숫자가 5개 이상 나사산이 되어야 된다. 이 커플링인데 금속관은 PVC 합성수지관은 그냥 밀어넣으면 되지만 금속관은 밀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 나사로 조여야 되는데 그 나사산의 숫자가 몇 개냐? 5턱. 그래서 물론 이게 폭발이 예상이 되는 장소의 숫자예요. 사실은 5턱 이러면 일반은 3 내지 4턱인데 5턱으로 이렇게 다 규정이 KC로 개정이 되면서 5턱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두께, 어떨 때 콘크리트에 매설될 경우에 콘크리트에 매설이 매입이 될 경우에는 1.2mm 이상, 일반은 1mm. 그래서 일반은 1mm가 되어야 되고, 자, 이건 예외 규정이죠. 이연매가 없이 이런 경우. 자, 요 예외 규정보다가 이 규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일 경우에 자, 관의 두께까지 알아봤는데 금속관의 부속품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관은 관의 부속품 시설에서 물론 뭐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어때요? 방습 장치를 해야 된다. 합성수지관에도 있었죠. 그래서 공통 규격이었고 금속관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합성수지관하고 다른 부분이죠. 합성수지관은 절연성, 내수성, 내유성이 아주 뛰어나죠. 특히 절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합성수지관은 접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성수지관은 금속관에 비해서 가볍고 그리고 어때요? 내부식성, 내식성이 있죠. 내식성, 내수성, 내유성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관을 많이 쓰는데 화재, 불에 약하다. 그리고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많이 쓰고 또 가격이 싸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금속관이에요. 금속관은 그래요.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접지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접지해야 합니다. 접지는 211, KC 211, 140 규정에 의해서 접지해야 된다. 뭐 접지 이전에는 종별 접지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종별 접지가 해제가 되면서 KC 140, 211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해야 되지만은 접지 공사 예외 조건, 접지 생략 조건. 이런 부분도 잘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첫째, 4m 길이가 4m 이하이고 건조한 곳에 설치가 될 경우에는 접지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4m를 초과하고 8m 이하. 그래서 8m 이하 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AC 150V 이하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관 길이가 4m 이하이고 건조한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 생략,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두 번째,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m 관 길이가 이하이고 그래서 관 길이가 9m입니다. 그건 무조건 접지해야 돼요. 다른 뭐 전압이 몇 메타, 전압이 150V 이하인데요.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8m 이하이고 전압 AC 150V 이하이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일 경우에는 접지 생략 가능하다 해서 접지 생략 조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8절
다음 보시면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조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성수지관 공사 또 금속관 공사를 알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거 중복이 되는 공통규격이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전선은 절연전선 사용하고 OW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구리가 16스퀘어 구리는 10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하일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입니다. 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가요 전선관 안에 접속점, 합성수지관, 금속관 모든 이 전선관 내에는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요 전선관은 제2종 금속재 가요관일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곳이나 전개된 장소나 전개된 곳은 은폐 즉 방해물이 없는 곳이거나 방해물이 있더라도 점검 가능한 은폐된 장소에서는 일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2종 금속재 가요관이 무엇을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의 기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절 금속 덕트 공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는 비원형 전선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방형인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공조 덕트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전선관이 수용되는 덕트는 잘 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원형인 이런 덕트, 금속 덕트 보시면 되겠고 금속 덕트에서 수용 단면적과 전선은 절연전선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공동 규정이죠. 덕트의 수용 단면적이 나옵니다. 수용 단면적 전력 케이블이나 제어 이제 전력 배선 제어 배선, 배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배선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절연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요 동그란 데 전체 외경 내의 면적을 말합니다. 단면적의 총합이 덕트 내 단면적의 20% 이하 전력 배선인 경우에 제어 배선인 경우에는 50% 이하.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시험 문제에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 전광 표시 장치 등 제어 회로 배선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덕트 안에는 접속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덕트의 규격은 폭이 40mm, 40mm는 4cm죠. 4cm 이상입니다. 이상. 그리고 두께 1.2mm 이상. 요 규격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은 해서 안쪽 면과 바깥 면에는 어떤 이 아연 도금과 같은 정도의 방청 도장을 해야 되겠죠. 산화 방지를 위한 아연 도금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방청 도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죠. 자,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지지점 간의 거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가 되겠죠. 좁을수록 좋은 거니까. 수직인 경우에는 6m, 수직인 경우에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인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더라.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는 레일을 깔아놓고 그 레일과 레일 사이에 사제와 부재를 설치를 한 유닛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 설치한 것을 케이블 트레이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다가 보니까 무슨 형태가 나오나요? 레일을 양쪽에 레일을 설치하고 부재와 사제를 설치하니까 사다리 모양이죠. 그래서 레드형의 기본이죠. 케이블 트레이의 레드형.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보시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 자, 이러한 재료들이 레일이라든가 이 부재로 사용을 하는 것이 금속재거나 혹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과 유닛의 집합체 또는 그 부속재, 사제, 부재와 같은 것들로 견고한 구조물로 말하며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종류도 KC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그리고 바닥 밀폐형, 네 가지입니다. 형으로 다시 종류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 밀폐형에서 기억을 해주시고, 시설 조건에서 전선은 자, 이와 같은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케이블이 완전히 노출이 되죠. 그래서 화재에 취약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난연, 불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전선간 안에다가 수용을 시키면 돼요. 전선 금속간 합성수지간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에는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고 케이블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설명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 부분엔 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자,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선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에 수용된 것은 첫째, 안전율이 나오고 있네요.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안전율 1.5 이상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금속재,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하는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 말씀드렸죠. 케이블 트레이는 이와 같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보안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 난연성 재료 혹은 난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기계적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되고, 접지공사, 이 철 구조물이니까 접지 KC 211, 140 규정에 맞는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고,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역을 통과할 경우에, 마루 천장을 통과할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은 난연 재질이 아닙니다. 불연 재질로 해서 불연성 물질로 충전해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케이블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공사는 우리가 내부 도체의 절연 피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선입니다. 전선이고, 이 절연 피복의 외장, 시스라고 하죠. 시스, 우리말로 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케이블입니다. 자, 이 케이블 공사에 있어서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동차 바퀴와 같은 질긴 고무로 외장을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농장, 광장, 공장 등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쓸 수가 있는 케이블이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전선과 조영제 아랫면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케이블 공사에서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입니다. 2m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예요. 작을수록 좋으면 이하, 클수록 좋으면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1m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2절 애자공사 714페이지 애자공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공사는 이 절연전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노업애자를 사용하는 공사를 애자공사라고 하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옥외용 절연전선 및 비닐 절연전선 DV 전선도 안 된다. OW 전선 안 돼요. DV 전선도 안 된다는 게 바로 애자 공사의 첫 번째 설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로 피복에 부식되는 장소 앞에서도 알아봤습니다. 절연할 수 없는 나전선을 사용하는 이런 조건이 있고, 애자공사 내 나전선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알아봤고, 다음 이격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거리는 400V 이하일 경우에 400V를 초과할 경우에 전선 간 전선 조영제 지지점 간 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간은 6cm 이상, 6cm 이상, 전선은 2.5cm 이상, 4.5cm 이상, 그리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 2m 이하. 자, 여기서 고압일 경우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일 경우에는 그래서 8cm 이상, 그래서 5cm 이상, 6m 이하,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2m 이하. 이 단서 조항은 조영제 옆면이나 윗면을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그 이외의 경우에는 6m예요. 6m. 자, 이렇게 해서 이격 거리에 대한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나비의 400V를 요게 전체의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전선 상호간은 6cm, 0.06m가 6cm죠.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는 400V 이하일 경우에는 2.5cm, 25mm니까 400V 초과할 경우에는 4.5cm, 45mm니까 4.5cm. 자, 이 예외 조건은 자, 나중에 보시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 사용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고압일 경우에도 6m가 됩니다. 다만 조영제를 따라 붙일 때는 그래도 2m로 고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점 간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애자의 특징은 잘 알고 계시듯이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입니다. 그래서 애자의 재질이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되니까 세라믹, 자기와 플라스틱 다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을 만족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재질을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 13절 버스덕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덕트 공사는 이와 같은 비원형 전선 간에 이 내부 도체가 동대로 되어 있는 피복이 없는, 절연 피복이 없는 동대로 해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와 같이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연결할 경우에는 이런 연결 단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결 단자를 이 버스덕트와 버스덕트 사이에 연결 단자를 연결을 해서 길이를 연장을 하는 것이지, 내부에 이런 그 내부 도체를 실제로 설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작더라도 대전류, 그래서 800A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만 경제성이 나오는 이것이 버스덕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에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수직인 경우에 6m지만은 지지점 간의 거리는 수평으로 3m 이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붙이고 덕트의 이 끝부분은 막아줘야 되겠고, 접지공사 211, KC 211, 140 규정에 의한 이런 접지공사 해 주셔야 되고, 이 도체, 내부 도체는요, 구리는 20 스퀘어, 알루미늄은 30 스퀘어, 그리고 이 둥근 원형의 파이프 또는 막대형일 경우에는 5mm. 자, 이건 5mm죠. 5mm. 자, 요 규격을 가지고 있고, 도체의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우리 많이 봤죠. 애자 특징이죠. 이와 같은 세라믹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절 라이팅 덕터, 파워 트랙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덕터는 이와 같이 레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소켓, 자, 소켓을 꼽아서 스폿 조명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트와 갤러리 같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전시물, 게시물이 이동시 또는 규격이 바뀌었을 때도 아주 탄력적으로 조명을 할 수, 소켓의 위치를 바꿔서 탄력적으로 이 공사 없이 가능한 것이 라이팅 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덕트의 상호간 견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입니다. 2m 이하.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시는 부분이에요.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줘야 되겠고, 개구부가 아래로 향해야 되지, 위로 향하면 안 되고, 사람의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이런 내용인데,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다. 금속 덕트와 버스 덕트는 3m인데 이 라이팅 덕트는 2m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의 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압 접촉 전선에 어떤 공사가 가능하냐 해서 은폐된 장소에 애자 공사, 버스덕트 공사, 절연 트롤리 공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공사에 의해서 저압 접촉 전선의 배선이 가능하다. 애자공사, 버스덕트 공사, 절연 트롤리 공사에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저압 접촉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행할 경우에 규정이 되겠죠. 자, 전선은 바닥에서 설치 높이가 애자공사에 의해서 접촉 전선을 시설할 경우에 첫 번째 설치 높이예요. 설치 높이가 3.5m 이상 되겠죠. 3.5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고, 최대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이고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예외 조건이 되더라. 그리고 전선은 6mm 경동선 11.2kN이 되겠습니다. 6mm 경동선의 인장 강도가 11.2kN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연선으로 한다면은 28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28 스퀘어 이상 이렇게 되겠죠.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사용 전압이 이하일 경우에는 지름이 3.2mm이고, 자, 연선의 규격은 8스퀘어 이상. 이와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6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에서 대표적인 애자공사에 의해서 접촉 전선을 시설할 경우에 설치 높이, 그리고 규격 400V 이하일 때, 그리고 지지점 간의 거리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34장 조명 설비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또 그 후에 이제 특수 설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